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보안쟁이 채널은 정보보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킹 정보를 알아야 소중한 정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보안쟁이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IT 정보와 보안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반도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해커 부대라니,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의심 많은 저 보안쟁이 PR은 앞에서는 악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해킹만큼 보이지 않고 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우면서 원하는 정보나 이득을 취하기 적합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유일 것이 최근 발생하는 랜섬웨어를 이용한 비트코인 요구 사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소 자금 탈취 사건 등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고 돈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북한 해커 부대에 대해서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소닉 피처스가 북한의 지도자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 배급하는 것에 강력한 반발을 하며 소닉 피처스 내부 문건을 해킹하여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상국은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 씨를 2014년 소닉 피처스 해킹 혐의로 기소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 박진혁은 2014년 소닉 피처스 해킹 사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지난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지휘를 담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박 씨는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노스 그룹의 멤버이며 박 씨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위해 일해왔다고 밝힙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소니 피처스 내부 문건이 쫙 풀리면서 팬들이 마블이랑 소니랑 스파이더맨을 가지고 협상 결여된 것을 발견합니다.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을 출연시켜달라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 결과 마밤, 마블 팬으로 아주 바람직한 다시 본론으로 가면 해커 조기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은 10에서 11살 무렵 해커 요원으로 진로가 결정되면 해킹 기술을 배우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 특별한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사이버 조직에서 활동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특별 시민 타이틀을 받게 되고 음식을 비롯해 기본 생필품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평양에 널쩍한 아파트가 제공이 되며 군대 의무복무 제도도 면제됩니다. 참고로 북한은 의무복무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로 남자가 13년, 여자가 9년입니다. 만 17세에 입대하면 30살이 돼야 제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10년, 여자가 5년으로 단축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시 또한 매년 해킹 능력을 겨루는 경영대회, 일명 해커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데요.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를 훈련하듯 엘리트 해커 집단을 육성합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인데요. 북한 정찰 총국 180 부대의 해커 부대입니다. 예전에는 히든 코브라라고도 불렸습니다. 인원은 약 7,000명에 달하며 모두 3개 팀으로 나누어져 활동합니다. A그룹은 정치적인 목적에 공작을 하는 해외 부분을 담당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정찰 활동을 하는 121 부대이고 군사, 기간산업,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B그룹은 금융기관을 노리는 180 부대, 경제제재로 비워져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금전적인 공격을 합니다. C그룹은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배포하는 해킹 수법, 스피어피싱들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해킹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럼 북한으로 의심되는 해킹 사건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북한의 5대 해킹 사건. 첫 번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시아 지역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 공격해 5억 7,100만 달러, 하나 약 6,700억을 탈취합니다. 두 번째는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1억 100만 달러, 하나 약 1,190억 원 해킹으로 인해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스위프트 시스템의 접속 정보를 훔쳐냅니다. 스위프트란 전 세계 은행 공통의 전산망이며 해커는 해킹한 1억 100만 달러 중 8,100만 달러, 하나 약 955억 원을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세 번째는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직원 이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한수원의 내부 자료를 유출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도를 비롯해서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문서라고 주장하는 자료까지 공개됩니다. 네 번째가 2014년 11월에 발생한 앞에서 소개한 소니 피처스 해킹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는데요. 소니에서 제작한 미공개 영화가 유출이 되고 심지어 임직원들의 연봉까지 공개됩니다. 다섯 번째, 2013년 3월 20일 국내 메인 언론사와 제1금융사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으로 3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파괴됩니다. 정말 국내 최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필수화됩니다. 기존의 해킹이 군사와 기관 산업 등의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북한은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를 노리는 금전적인 공격으로 국가와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첩, 잠수함, 미사일, 총과 칼이 아닌 해킹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겨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자주국방을 위해서 새로운 무기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 대한민국의 해킹 부대는 있을걸? 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